네, 반갑습니다. 더바른 TV의 창쌤입니다. 아침 저녁으로는 조금 쌀쌀하지만 그래도 낮에는 포근한 기온이 있다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도 여러분들 건강관리 잘 해주시고요. 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는 더바른 TV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홍천에 있는 물건을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이 토지는 제가 토지를 매입을 했습니다. 매입을 했는데 이 토지를 매도하려고 합니다. 아니 토지를 매입을 했는데 왜 토지를 매도하려고 하느냐? 그 사유가 있습니다. 근데 이 토지를 제가 매입할 때는 제가 자연인이다. 그리고 직접 지금 바로 건축 행위를 할 수 있는 그런 토지였기 때문에 매입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나면서 이 주변에 지금 개발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가 상승도 노릴 수 있는 이런 삼박자가 맞기 때문에 이 토지를 매입을 했는데 토지를 매도해야 되는 그 사유가 생겨서 매도한다 말씀을 드립니다. 주변 환경으로는 이제 고속도로가 강촌 IC, 남춘천 IC, 그 다음에 춘천 JCT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라베벨 CC라고 해서 지금 골프장이 지금 영업을 하고 있고요. 코롱에서 지금 진행하는 겁니다. 매년 300억 정도씩 지금 흑자를 내고 있기 때문에 효자 노릇을 하고 있다 말씀을 드리고요. 그 앞에 이 빨간 선으로 쳐져 있는 이 면적을 원래 무릉도원 관광단지로 개발했다가 하겠다가 부도가 나서 코오롱에서 인수를 한 거고요. 코오롱에서 인수를 해서 지금 강원도와 그리고 코오롱 글로벌과 함께해서 한중 문화 단지로 개발하기로 했다가 국민청원으로 이게 막혀가지고 전면 취소가 됐었어요. 그러다가 작년 8월 달에 최종적으로 이 남아있는 이 계획관리지역, 이 붉은색 남아있는 이 지역을 최종적으로 관광단지로 개발하겠다고 확정을 해서 이 지역을 지금 보상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관광단지로 개발하겠다는 거거든요. 제가 홍천군청과 그 다음에 코오롱 글로벌과 다 통화해서 확인하고 제가 이 토지를 매입을 한 거거든요. 그런데 매도를 해야 된다는 그 이유가 있다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관광단지가 조성하는 바로 그 앞에 있는 토지다 말씀을 드리고요. 홍천구청, 그 다음에 소노벨 비발디 파크가 있고요. 또 유명한 팔봉산, 그리고 금악산도 있고요. 그 다음에 토지 바로 인근에 금악산 관광농원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름에는 이 천이 흐르는 이곳에 많은 관광객이 들어와서 물놀이를 즐길 수 있는 이런 곳이 바로 인근에 위치하고 있다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고속도로가 있고 관광단지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등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사계절 골프 칠 수 있고요. 스키장 들어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름에 물놀이 할 수 있는 이런 천이 있고요. 제2의 홍천 비발디 파크처럼 사계절 관광단지로 개발되는 바로 코앞에 있는 물건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림을 보면 라비에벨 골프장이 있고요. 그 다음에 물건지는 여기인데 이렇게 지금 도로가 이렇게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건축 행위를 할 수 있는 물건이 바로 이렇게 있습니다. 1000평이고요. 이 앞에 남아있는 계획관리 지역에 이 넓은 면적에 그 다음에 지금 관광단지를 개발하겠다고 해서 공고 나왔고 지금 토지지주들한테 보상을 진행하고 있다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쪽에서 본 내용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건지고요. 그 다음에 여기까지 관광단지로 개발하겠다. 물건지 이렇게 있고요. 삼거리까지 개발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버스 정류장이거든요. 이렇게 해서 나가는 도로 여기까지 개발하겠다. 지금 확정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자, 여기서 본 내용은 이렇게 골프장이고요. 물건지 여기까지 들어옵니다. 네, 상당히 넓은 면적으로 관광단지를 개발한다. 이렇게 확인될 수 있는 부분이다. 자, 이 토지를 매입을 제가 결정을 하고 건축 행위를 할 수 있는지 확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홍천구청 바로 그 앞에 있는 동신측량 토목설계사무소와 그리고 여기 있죠. 동신측량 토목설계사무소 그리고 최정렬 건축사무소에 확인을 했습니다. 자, 여기 지금 바로 토목공사와 그 다음에 건축행위 할 수 있는 허가가 나오는지 그리고 이렇게 건축을 하려고 한다면 가능한지 제가 다 확인을 했더니 지금 즉시 건축할 수가 있고 원하는 대로 할 수가 있다. 이렇게 확인이 돼서 이 토지를 제가 매입한 그런 계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로 즉시 건축 행위를 할 수 있다 말씀을 드립니다. 자, 지적도 현황인데요.
이쪽이 이제 관광단지 쪽이죠. 이 토지가 1000평을 제가 토지를 매입을 했고요. 평당 11만 원에 매입을 했습니다. 이 토지가 35만 원에 매도가 됐고 여기가 28만 원, 25만 원 이렇게 팔렸거든요. 그리고 취등록세 이렇게 들어가면은 평당 12만 원 꼴에 제가 토지를 매입을 하는 꼴이 된 거죠. 그래서 1억 2천 정도 들어갔다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 토지가 지금 원래 전체적인 면적의 토지 지주였어요. 근데 이 토지에 지금 건축 행위를 해서 지금 대지로 지목이 바뀌어 있는 상태란 말이죠. 그럼 대지로 바뀌어 있다는 것은 도로가 있다는 거거든요. 도로가 어떻게 들어갔냐면은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제 토지를 중간에 관통을 해서 약 45평 정도의 토지를 제가 떼어준 거죠. 그러면 평당 계산한다 그러면 한 500만 원 조금 넘게 제 자산을 떼어준 거거든요. 그런데 저는 500만 원 정도의 자산을 떼어준 대신 이렇게 두 필지로 나눠지면서 건축 가능한 토지로 바뀌었기 때문에 토지의 가치는 더 좋은 토지로 지금 바뀌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도로가 들어가 있는 부분이 지목이 전답 임야가 아니라 도로로 지금 지목이 바뀌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토지는 150평인데 지금 토임으로 바뀌었어요. 왜냐하면 이 산 41-4로 되어 있지만 여기는 12임으로 되어 있죠. 산번지가 빠진 거예요. 그래서 이 토지는 지금 임야 대장이 아닌 토지 대장에서 확인할 수 있다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 토지는 이제 806평으로 이제 분할이 된 겁니다. 그래서 150평, 806평이 둘 다 건축 가능한 토지로 바뀌었다. 더 좋은 토지로 바뀐 것으로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건축 행위를 하려고 이 토지를 매입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A자형으로 건축 행위를 하게 되면 여기 지금 대지에 건물을 져 있는데 이 대지에 건물 져 있는 건축비의 2분의 1밖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자연을 훼손하지 않고 건축 행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원하는 컨셉에 딱 맞는 건축 행위를 하려고 이 토지를 매입을 했는데 사정이 생겼다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여기 대지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도로가 들어왔고 그리고 요 남아있는 이 150평이 지금 분할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산번지가 빠지고 토임으로 바뀐 거죠. 그래서 임야대장이 아닌 토지대장에서 확인할 수가 있고요. 여기에는 지금 바로 즉시 건축할 수 있고 아니면 공사를 질 수 있는 토지로 바뀌어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 위에 있는 토지, 이 산번지 토지도 도로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지금 즉시 건축할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지적도 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여기 지금 도로가 이렇게 들어가 있죠. 근데 여기 이제 관광단지 들어가는 이제 여기 입구고요. 그다음에 여기 천이 흐르고 있습니다. 이 전치곡천이 상당히 예쁩니다. 2급 하천이다 말씀을 드리고요. 자, 대지가 있고 그리고 1000평의 도로가 들어가면서 이 토지에 대한 지목이 도로로 바뀌었다는 거죠. 여기 보시면 뒤로 가볼까요? 예. 도로로 되어 있고 지목이 도로로 바뀌었고 도로로 바뀌어 있는데 이 토지는 지금 임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최종적으로 최근에 이 토지가 도로로 바뀌었다. 어떻게 확인할 수가 있느냐? 이렇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185-13번지가 지목이 도로로 바뀌어 있다. 그래서 여기 대지로 바뀌어 있는 이런 결과물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150평과 806평으로 나누어졌다 말씀을 드립니다. 자, 결정적으로 제가 이 토지를 매입하게 된 계기가 바로 이것인데요. 자, 이 토지가 무릉도원 개발 진행하다가 부도로 인해서 코오롱이 인수를 했고 코오롱과 그 다음에 강원도가 협업해서 이 일대에 한중 관광단지로 개발하겠다고 해서 MOU를 체결 진행을 하다가 국민청원으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코오롱 글로벌에서 전면 백지화 시켰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22년 8월 달부터 9월 8일까지 무엇을 진행을 했냐면 관광단지 조성 사업 시행을 위한 편입 토지 등에 대한 보상 계획을 공고했어요. 그러면은 부도가 났었고 코오롱에서 인수를 해서 한중문화 개발을 진행하기로 했는데 이것도 전면 취소됐다가 최종적으로 작년 8월 달에 이것을 관광단지로 개발하겠다고 최종 확인이 돼서
여기를 보상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보상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고문 나왔고요. 그 다음에 토지에 대한 요 물권 조서에 대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자, 토지 물권 조서죠. 관광단지 조성 사업에 대한 이렇게 쭉 해서 이제 지번이 나와 있고, 요건 제가 가렸습니다. 여기 보시면 홍천 북방면 역전편이 쭉 나와 있죠. 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중요시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은 바로 이거예요. 북방면 역전평리 산 5번지와 산 6번지. 이 토지가 바로 제 토지 앞에 있는 곳까지 개발하겠다는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 여기 골프장이 있죠. 그 다음에 이 점선이 추가로 진행이 될 관광단지입니다. 산 5번지가 여기에 있어요. 예. 그리고 제 물건은 여기에 있는 거죠. 그래서 바로 코앞까지 관광단지를 개발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는 거고요. 산 6번지는 여기 끝자락까지 되어 있는 겁니다. 물건지는 여기에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여기까지 관광단지로 개발하겠다 확정돼서 지금 보상을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원래는 무릉도원 관광단지로 개발하기로 진행을 했는데 여기에 청사진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골프장, 그 다음에 한옥마을, 그 다음에 호텔, 워터파크, 승마장 이런 식으로 해서 개발하기로 했는데 이게 부도가 났어요. 그래서 코롱에서 이 전체적인 관광단지를 인수를 해가지고 골프장을 일단은 줬습니다. 그래서 매년 300억 정도의 흑자가 나기 때문에 지금 효자 노릇을 하고 있고요. 그 이후에 진행이 됐던 게 뭐냐면은 강원도와 코오롱 글로벌과 해서 중국 문화 체험 추진을 진행을 했는데 이게 이제 청와대에 국민청원까지 들어간 거죠. 여기에 이제 차이나타운 같은 개념으로 들어간다 그러면은 이건 반대한다 그래서 강원도와 코오롱에서 전면적으로 이 부분을 다시 백지화했습니다. 자, 백지화해서 여기는 개발이 안 되는 곳으로 끝나버린 거예요. 근데 남아있는 계획관리 지역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 토지를 최종적으로 어떻게 하냐면은 코오롱 관광단지 조성하겠다고 해서 보상을 지금 착수하겠다는 거죠. 미개발 지역을, 미개발 남아있는 땅을 이렇게 해서 진행이 돼서 제가 이 토지를 매입하게 됐는데 골프장이고요. 그 다음에 남아있는 여기 계획관리 지역에 이만큼 면적을 이렇게 관광단지로 개발하겠다고 해서 강원도 춘천시 홍천군과 이렇게 해서 진행이 된다. 그리고 전체적인 조감도고요. 그래서 이렇게 된다 그러면 홍천 비발디 파크처럼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거죠. 뭐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 있는 이런 관광단지로 개발될 것이다. 저는 예측을 해봅니다. 그래서 토지를 매입을 했습니다. 자, 대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뒤에 있는 토지는요. 산 41번지인데 이게 35만 원에 팔렸습니다. 저는 얼마에 샀느냐? 평당 11만 원에 샀습니다. 그 취득록세까지 들어간다 그러면은 뭐 12만 원 정도의 이 토지 원가에 매입을 한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여기 35만 원이고요. 그리고 여기 28만 원, 25만 원 막 이렇게 팔렸거든요. 근데 저는 부동산 지금 23년 차인데 그렇게 주고 못 사는 거죠. 예. 그래서 전체적인 1000평을 평당 11만 원에 사고 취득록세 이런 부분에 감안한다 그러면은 평당 12만 원, 1억 2천이 들어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도로가 들어가서 내 토지는 두 필지로 나뉘어졌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150평 분할이 됐고 806평으로 분할이 돼서 도로가 없었던 맹지에서 도로가 들어가면서 건축 가능한 토지로 바뀌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도로는 지금 지목이 전답 임야가 아니라 지목이 도로로 완전히 바뀌어 있다. 그래서 동신 설비와 그 다음에 건축 사무소와 확인한 결과 지금 바로 즉시 건축 행위를 할 수 있는 두 필지로 바뀌어 있다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토지의 또 하나의 장점은 뭐냐면 도로가 이렇게 들어왔고요. 여기 대지가 있지 않습니까? 현재 여기까지 지금 도로가 이렇게 있어요. 이것은 정식 도로는 아닌데 이렇게 올라올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놨습니다. 이 지주가. 그래서 이렇게 따라서 이렇게 올라와 가지고 차량이 여기까지 진입할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여기가 능선이기 때문에 여기에 집을 짓게 되면 또 상당히 멋진 풍광을 볼 수 있고 여름에는 이 전치곡천에 내려가는 물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좋은 풍광을 볼 수 있고 정서적으로 상당히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현재 여기와 이렇게 두 필지 나뉘어져 있는데 여기가 지금 대지 경계선이거든요, 위에. 그러면 여기까지 이렇게 바로 여기도 평지화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왜? 도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바로 건축할 수가 있고 여기도 바로 건축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토지를 매입하시는 분은 굳이 여기다 하나의 집을 짓지 말고 이렇게 분할을 해서 세 개의 집을 짓고 여기에 텃밭을 활용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건축 네 필지를 만들어서 건축 행위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요것이 상당히 좋은 메리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요거를 건축을 할 때 여기가 이제 물건이지 않습니까? 이 토지 바로 인근에 여기서부터 한 1km 떨어져 있는 요곳에 이렇게 건축을 하게 되면은 상당히 바람직한 건축 행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 이제 도로를 따라서 이게 위쪽으로 해서 건축에 이제 세동이 젖어 있는데요. 로드뷰를 보시게 되면은 뭐 이런 모습이 되겠죠. 예. 그래서 도로를 내고 이렇게 내고 건축 하나 둘 셋 이렇게 짓게 되면은 마음 만든 분들끼리 이렇게 집을 짓고 자연을 벗삼아서 이렇게 진행을 한다면은 상당히 좋은 전원주택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자, 이 토지를 제가 매도해야 될 이유가 뭐냐면요. 저는 고향이 충북 충주입니다. 아직 어머님이 92세시고요. 그 다음에 누님 두 분이 충주에 계십니다. 가족 간 저희들이 이제 회의를 했는데 이제 어머님이 92세신데 언제 돌아가실지도 모르죠. 오래 사셨으면 좋겠는데 그렇다 그러면 사실 고향이지만 어머님 안 계신 형제들 집에 그렇게 자주 놀러 갈까?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남 4년대 6남매거든요. 그래서 이게 전체적으로 저희 선산이에요. 그리고 이 토지는 선산 앞에 바로 국토교통부에서 이제 퇴직하시고 여기에 이제 농막을 져서 지금 거주하시는 분이 계시고 그리고 여기 토지에는 제가 어렸을 때 4살 때 제가 여기서 나왔는데 충주시로 나왔는데 여기다 지금 건축 행위를 했고요. 여기 지금 수영장을 만듭니다. 동네형이었었는데 그래서 제가 여기에다 그러면은 건물을 지면 어떨까? 이게 1,500평 정도 되거든요. 예, 그래서 가족 간 협의하에 어머님이 오래 사시면 좋겠지만 만약에 지금 92세시니까 돌아가시면 형제들 간의 어떤 자주 왕래 부분이 좀 떨어질 것 같아서 그래도 고향이고 누님 두 분이 계신 이곳에 1,500평을 떼서 여기다 아방궁을 짓자 이렇게 해서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직접 토목해서 건축 행위를 하게 되면 뭐 누님들도 있고 고향 친구들 선후배들 다 이렇게 연결이 돼서 고향을 찾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이 토지로 결정을 했고요. 선산에다가 짓는 걸로 결정을 했고 홍천 땅은 매도하기로 최종 결정을 했습니다. 안 팔리면은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저는 원가로 매도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아직도 마무리 안 됐어요. 그러시겠지. 예. 다시 가절로.